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꿈틀 국어문법 완성 제 5단원의 첫 번째 소단은 어문 규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단원 어문 규범을 배울 텐데요. 배울 내용이 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교재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또 한 번 들어보고 또 스스로 공부도 해보고 관련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문 규범, 그러니까 우리말의 규범이 규칙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한글 맞춤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특히 한글 맞춤법 제1항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면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각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으면 원칙으로 한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소리를 글자로 적을 때 단어의 형태,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의 사용 등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자세히 정해 놓은 것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리대로 적대라는 말은 발음이 나는 대로 표기한다 이런 뜻이고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표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둘이 상충돼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소리대로 적으면서 또 어떨 때에는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서 표기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어떨 때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형태를 밝혀 적지 않으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꽃 있잖아요. 꽃, 우리가 좋아하는 꽃. 그 꽃 이것을 활용을 해볼게요. 꽃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게 꽃을 이렇게 쓰면 이거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밝혀서 어법에 맞도록 밝혀 적어줘요. 꽃을 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지만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리에 관한 것.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는다. 으뜸, 어찌, 소쩍새, 어깨. 다만 이게 중요해요. 예외 규칙이 중요해요. 기역과 비읍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기역 다음에 디귿, 깍두기라고 안 합니다. 깍두기, 싹, 둑, 갑, 자기, 몹, 시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디귿과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때는 그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디귿과 티읒으로 적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뭐예요? 국의 음아일지라도 발음은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국의 음아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마지라고 소리는 나지만 이럴 때라도 밝혀서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같이도 이렇게 발음이 나지요? 묻히다라고 하지 않고 묻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쓸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와 같이 밝혀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알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자음 여, 뇨, 유,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여, 요, 유, 이로 적는다라는 거죠. 두음 법칙이 뭐냐면 단어의 첫머리에는 리을이나 니은이 쓰이지 않고 다른 소리로 오는 걸 말합니다. 리을이나 니은, 뭐 로동이라고 하지 않고 노동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는 거죠.
또한 라, 려,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 올 때는 두음법칙에 야, 여, 예, 요, 유이. 이것이 사실은 발음의 경제성 원칙, 발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남녀, 여자라고 안 하고 여자, 선량이라고 하지만 양심, 량심이라고 안 하고 양심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형태에 관한 것이에요. 아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대라는 거였으면 형태에 관한 것.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줬고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적지 않는다. 넘어지다 같은 경우는 넘다 플러스 지다, 늘어나다는 늘다 플러스 나다지만 이 드러나다 같은 경우는 들다하고 나다인데 본 뜻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들고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드러나다라고 하고 살다라고 그리고 지다라는 건데 이것은 사라지다라고 하면서 본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꽃잎, 부엌일, 건늑다, 맘먹다, 헛되다 이런 것들은 두 단어가 어울려서 혹은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음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뜻이 오해되지 않게 밝혀 적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 명사는 띄어써야 되는 거죠. 아는 것이 여기에 것이 의존 명사니까요. 단위를 적을 때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오탄, 벌, 연필한, 자루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명사니까 띄어써 줘야 되는 거고요. 수를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쓰는 거예요. 이렇게 만 단위로 띄어써서 적는다라는 거.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쓴다. 겸과대, 청군대, 백군, 국잠경, 과장.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 붙였을 수 있다.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그러니까 단음절로 된 단어가 할 때는 이렇게 붙여 쓴다라는 거죠. 본 용어과 보조 용어는 띄어 쓴다. 단 보조 용어는 띄어 쓰는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쓴도 허용한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이거 띄어 써도 되고요. 이렇게 붙여 써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성과 이름과 성과 호는 붙여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시, 선생, 장군, 호칭과 관직명은 띄어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가볼게요. 1번 다음 제시된 맞춤법 규정에 대한 예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너마, 저, 빗물, 삼, 개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간의 이나 음이 붙어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삼. 어간의 끝모음 아, 오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그 밖에 모음일 때는 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개, 어간의 끝모음이 지금 애니까 그냥 어로 하는 거죠. 아고 오일 때는 아로 한다는 거예요.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어서 받쳐준다. 이거 원래는 이게 비 플러스 물인데 그죠?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빗물 니은 첨가가 되니까 이거 사이시어서 적는 거 빗물이라고 적는 겁니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래서 너 맞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축법 맞는 거 동그라미 갑자기입니까? 갑자기 뭐가 맞습니까? 기억 비읍 뒤에 나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게 맞는 거죠. 갑자기. 그리고 해돋이 요게 맞는 거고요. 연세 맞는 거고요. 선율 맞고요. 나뭇가지 살코기 맞고요. 간편케 맞고요. 생각건데 앞에 게 맞고요. 지금 띄어쓰기가 맞는 거 먹을 만큼 먹을 띄고 만큼이죠. 이것은 의존 명사니까요. 차 한 대 띄었어야 되고요. 불이 꺼져 간다 띄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때로는 붙였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둘 다 맞는 거네요. 박동식 박사는 호칭이니까 띄었어야 되고 꿈틀 고등학교 붙였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표준어의 규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게 표준어의 정의인데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계급적 조건으로서 배운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두루는 이게 보편성에 입각해서, 그리고 현대 서울말은 시대적 그리고 지역적 조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수소, 수권 이렇게 수로 통일한다라고 했고요. 다만 1에 이르는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 나는 거센소리 인정한다. 수캉하지, 수탉 이런 것들은 거센소리.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 이거 거센소리죠? 이거 거센소리죠. 2번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수수로 한다. 순양, 순염소, 수지 요 세 개는 뭐로 수수로 한다. 여기서 요거 다만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음 역형 동화의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내기라고 해서 시골 나기가 아니라 시골 내기, 푼나기가 아니라 푼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웃, 밑, 윗은 명사 위에 맞춰 윗으로 통일한다. 그래서 윗돌이 윗목으로 통일하는 거고요.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위쪽, 위층, 위턱. 다 된소리, 쌍지읒, 거센소리, 치읒과 티읒은 위로 한다라는 거죠. 두 개 또 별표 쳐도 되겠죠. 예외를 중심으로 공부해 줘야 되니까. 다만 2번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다. 우돛, 우덜은 웃돈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는 국어 현역 24 자모만으로 적는 거고 새로운 자모를 만들지 않습니다. 외래어의 1 의문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섭니다. 패밀리는 패밀리도 되고 패밀리도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파이팅이 아니라 파이팅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거 7개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굿은 디귿이 아니라 시옷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침에는 요거 7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한다. 버스라고 하지 않고 버스라고 예사소리로 쓴다라는 거죠.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쓰는 거고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표기해 주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의 로마자 표기법을 쭉 보시면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기역은 G나 K, 쌍기역은 KK, 기역은 K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쭉 이렇게 이런 걸로 쓴다는 거죠.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 G, D, B로 자음 앞에서는 KT, P로 적는다.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그리고 자음 앞에나 어말에서는 L로 적되 리을 리을은 LN로 적는다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 모음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운 현상은 로마자 표기법. 자음동화, 니은첨가, 구개음화, 거센소리 대개는 변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한다. 그래서 백만은 이렇게 일어난 대로 쓰고요. 알리악은 일어난 대로 알리악으로 쓰고 가치는 가치, 좋고는 좋고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팔당이라고 발음하지만 팔당이다라고 된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상태로 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확인하기 가볼까요? 맞는 거 표준어의 동그라미 부억 뒤에 게 맞죠? 사글세 앞에 게 맞죠? 수태지 뒤에 게 맞고요. 수사자 앞에 게 맞고요. 깡충깡충이 맞고요. 상추가 맞고요. 오뚜기가 맞고요. 윗몸이 맞고요. 그리고 윗짝이 맞죠? 그리고 미숫가루가 맞고요. 무가 맞고요.
봉숭아가 맞고요. 소고기, 쇠고기 다 맞습니다. 소고기는 소고기, 쇠고기는 소의 고기 이런 뜻이에요. 소의 고기의 줄임말이에요. 여쭈다도 맞고요. 여쭙다도 다 맞습니다. 2번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것 주스 앞에 게 맞고요. 필름 앞에 게 맞고요. 슈퍼맨 뒤에 게 맞고요. 에어컨 앞에 거, 라켓 앞에 거, 카페 뒤에 거, 파리 앞에 거, 커트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거 부산. 부산은 지금 비읍이잖아요. 비읍 같은 경우 비읍은 지금 자음 앞에서 모음 앞에서는 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 앞에서니까 비읍이 맞고요. 설악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울릉 리을리을이니까 LL로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로 이거는 그 자음 동화가 일어난 상태로 해야 되니까 종로가 돼야 되는 거고 독도는 받침이기 때문에 K로 써서 뒤에 거 해돋이 구개음화 일어난 상태에서 뒤에 거 이렇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어문 규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57쪽과 59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먼저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